월급만큼 네. 부수입이 생겨서 퇴사하신 거예요? 네, 월급의 한 2배 정도? 실제로 첫 집을 샀던 거는 2017년에 샀고요. 그때 제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네. 월급만 받다가 20만 원 남으니까 20만 원이 꽁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박한데 네. 내가 매달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오. 이거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도시 아파트도 좀 했고요. 광역시급? 예, 광역시급. 그리고 토지 투자도 좀 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토지를 사실 했던 이유는 그 땅 부자라는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네네. 집 부자라는 얘기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게으른 연필 운영하고 있는 윤영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회사를 원래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회사 다니시다가 네. 좀 퇴사를 하셨는데 네.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월급 2배 정도 현금 흐름 만들고 퇴사했고요. 네. 그리고 뭐 부동산도 좀 여러 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회사랑 병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만들었으면 그래도 나가서 굶어 죽진 않겠구나. 네. 네, 그 생각이 들어 퇴사를 했어요. 아, 네. 그럼 월급만큼 부수입이 생겨서 퇴사하신 거예요? 네, 월급의 한 2배 정도. 오, 네. 퇴사할 만하네요. 그럼 네. 퇴사해야지. 네, 그렇긴 한데 네. 네, 가족들 반대가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뭐 이제 무슨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초중고를 네. 이렇게 강남 쪽에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촬영하는 데가 여기 이제 강남역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서초구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금수저셨나봐요. 금수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중산층 이상, 예, 뭐 사실 10대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예. 에어조단 있었어요? 네? 조단 신발? 조단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제가 한 97년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네. 그때 한참 뭐 세계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버지가 캐나다도 좀 갔다 오라고 해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대박. 예. 97년도에 어학연수 갔다 왔다고요? 예, 그때 이제. 근데 IF 직전 아닌가? 예, 맞아요. 그때 인천공항 없을 때여서 김포공항에서 일본 가서 일본에서 경유하고 그리고 그때 홈스테이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상류층. 네, 뭐 상류까지는 아니요. 그때 뭐 친구들이 워낙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제 좀 주위 친구들 부모님들은 소위 말하는 사자죠.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있었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하시던 네, 뭐 분이셨어요?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셨죠. 아버님 사업은 이렇게 IF 하니까 갑자기 쎄해지는데 별일 없으셨어요? 예, 그 전에 별일 없다가 이제 IMF 때 조금 좀 그랬고 이렇게 차츰차츰 안 좋아졌어요. 네. 듣자 하니까 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아, 그쵸. 예, 제가 이제 서초구 살다가 네. 집이 너무 이제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대학교 가고 이제 군대 가면서 집이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경기도 네. 용인에. 네. 예, 지금 용인이랑 그게 한 17년 전 용인이랑은 또 많이 달랐거든요. 깡총 예. 네. 그때만 해도 지하철도 없었고요. 네. 그때 이제 용인 경전철을 한참 만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안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월세 못 내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뭐 이제 명도소송 걸었죠. 예,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죠. 그게 대략 몇 년도쯤이요? 그게 용인을 갔던 게 거의 한 2006년쯤 되는 것 같고 제가 거의 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초중고를 다 다녔고 그때부터 어려워지면서 한 2013년, 14년 그때 완전히 집이 완전 부도가 났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어머니 아버지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2013년에 그냥 바닥을 네. 좀 찍게 되신 거네요. 맞아요. 그때 그러면 연필님은 네. 대학생? 네, 대학생이었고 네. 이제 당연히 뭐 학자금 대출 받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루살이죠. 네,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네. 엄청 열심히 사셨겠어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사업에 대한 뜻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세무사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시험이. 제가 아예 네네. 그때 아르바이트 병행하면서 하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떨어져서 제가 대학교를 9년 다녔거든요. 오래 예, 예. 대학교 4년, 네. 휴학을 5년을 했어요. 아, 제가 네. 뭐 군유학이랑 일반 유학까지 해서. 예, 그래서 떨어지고 취업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30살에 했어요. 예. 제가 이 마음을 아는데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 한 2년만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쵸, 생각 많이 들었을 많이 것 같고. 들었죠. 근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또 암 수술도 하셨고, 아이고. 예, 그리고 그때 막 취업하자마자 그 뇌에 꽈리라고 있어요. 네. 예, 뇌 이 혈관 중에 꽈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어머니가요? 예,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비 문제도 좀 있었고, 예,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어쩔 수 없는 네, 상태였네요. 맞아요. 돈을 당장 벌어야 되는. 예, 맞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것도 어떻게 메꾸고 지금 생각하면은 불과 한 8, 9년 전? 네. 한 9년 전? 지금은 어머니 건강. 네, 지금은 건강하세요. 너무 예, 다행이네요. 건강하세요. 아버님은 아버님도 건강은 하세요. 아.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하신 것 때문에 많이 기가 죽어 계신 상태지 건강은 하십니다. 네. 네, 그래도 건강하신 게 참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 돈이야 연필님이 버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아, 네. 부동산 투자를 네. 꽤 일찍부터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실제로 첫 집을 샀던 거는 2017년에 샀고요. 2017년 예. 엄청 겨울 때 시작하셨네요. 근데 그때는 한다고 하면 다들 미친놈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15년도 말에 취업을 하고 네. 직장을 다니니까 막상 그때 제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다녔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 서초구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 비중이 확실히 맞아요. 압도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임장도 다니면서 하다가 17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집을 샀죠. 네. 어디에 뭘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천에 예, 3룸 오피스텔을 샀어요. 주택 아파트를 샀으면 차라리 그러니까요. 오피스텔 경매인들의 약간 성지죠. 좀 싸한데? 네, 싸죠. 그때는 네.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하나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역세권만 사자는 주의였거든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역세권을 사서 월세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죄다 인천으로 갔어요. 맞아요. 인천에 또 경매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고, 네. 인천에 입찰법정 가면은 거기 여자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입찰법정 전국에 웬만하면 다 가봤는데 네. 그분 제일 빨라요. 네. 따다다다다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아직도 그분 계신지 모르겠네.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인천은 진짜 경매의 네.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네. 시작을 하셨구나. 네. 이게 투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집 사셨다고. 맨 처음에 월세 받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월세는 났어요. 첫 예, 집인데. 맨 처음에. 오. 그래서 이자 떼고, 한 20만원, 25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월급만 받다가 20만원 남으니까 20만원이 꽁으로 들어오니까 네. 약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박한데 네. 내가 매달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20만 원이면 나 소고기도 먹을 예, 수 있잖아. 약간 예, 그런 예. 느낌. 이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어요? 그때 500 들어갔어요. 이야, 예. 500 들어가서 예. 매달 20만 원씩 플러스가 네, 됐네요. 예,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때까지만 해도 경매하기 되게 좋았던 게 네. 뭐 특별히 규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네. 대출도 되게 잘 나왔고 맞아요. 이때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경매에 뭐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예, 지금은 꼭지다. 음. 예,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 네. 더 했죠. 지금 네. 요 정도는 솔직히 냉각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아직 투심이 살아있다고 저는 네. 느끼고 더 세게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야 진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떤 네. 것들을 해보셨어요? 그때 이제 월세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맞춰 놓고요. 오, 월세만 5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4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예. 그래서 금리가 그 2018년도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월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거의 80에서 100만 원 정도 맞춰 놨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빌라 샀어요. 서울 빌라. 예, 근데 그때 서울 빌라를 사면 그때도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게 음.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네.
빌라가 오르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감가상각이 되는 거니까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빌라를 샀던 이유는 정말 단순히 서울이어서 샀던 것 같아요. 서울 빌라 진짜 그래도 2020년대 초반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도 여기 웬만한 막 그림 막 그려놓고 막 재건축 재개발 막 그려놓고 빌라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빌라도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건 다 지금 갖고 계시죠?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은 팔았고요. 네네. 오피스텔은 팔고 나서 전세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좀 저 당황스러웠는데 네. 다행히 오피스텔은 팔았고 나머지 자산 그 이후에 샀던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투자한 것 중에 네.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월세 받아서 맨 처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빌라 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아파트도 좀 했고요. 광역시급? 예, 광역시급. 네네. 예, 저는 소도시는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네.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나만의 좀 고정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예, 물론 이제 투자를 하려고 갔다가 투자 안 한 주택들도 저도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사지 않고 나서 막 1억씩 오르고 이런 게 있긴 해요, 저도.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배가 많이 아픈데 네. 그래도 내 관점과 소신을 지켰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투자 철학이, 투자 네. 원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택 기준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하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향, 그 다음에 초프마, 네, 그리고 상권도 봐요. 예를 들어 뭐 다이소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네. 베스킨라빈스 같이 누가 봐도 롱런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저는 사요. 그러니까 네. 연식은 뭐 근데 연식은 크게 사실 아. 따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으로만 하거든요, 저는. 수요가 많은 거. 예, 예, 예. 학원과도 좀 갖춰져 있고. 네, 학원과도 갖춰져 있고 제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대 때는 또 학원을 대치동으로 다녔거든요. 네, 음마아파트 앞에 그 학원가에 네. 제가 다녀가지고 네. 30년 전, 한 25년 전 음마아파트가 지금이랑 제 머릿속에는 똑같거든요. 그때도 되게 상태가 네. 되게 음마시장에서 떡볶이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지방의 학원가 해서 되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한 지방은 우리나라가 또 교육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다 학원가는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학원가 찾기 요즘엔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뭐 어플만 켜도 학원가 이렇게 뿌려주고 네. 뭐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지도 같은데 수학학원 이렇게만 쳐도 네. 학원가 찾기는 사실 맞아요. 되게 쉽거든요. 네. 되게 기준을 명확하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초품화에다가 대단지에다가 학원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럼 수요가 많으니까 그쵸. 지방 그런 데 위주로만 투자한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어디 강의 들었더니 여기가 좋대더라 하면 가고 뭐 유튜브에서 어디 좋대더라 하면 가고 네. 막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좀 물려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제 주위에 사람들 굉장히 많고 네.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투자를 물어봐요. 네.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투자 아이디어. 예. 진짜 중요한데. 투자의 본인의 어떤 동기를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누가 찍어줘서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거의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한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필님 말씀해주신 그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 수익, 얼마나 벌 것인가. 네. 그거 뭐 안전마진이든 뭐 나중에 미래 가치든 따져서 네.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벌지 투자금 대비 그걸 당연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엑시트, 그러니까 탈출 계획, 어떻게 팔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할지, 네.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되면 나올지, 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되게 충동 구매예요. 즉흥적으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아니 내 뭐 부동산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레버리지가 굉장히 센 상품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게. 예. 근데 한 19년, 21년, 20년 이때까지만 해도 막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진짜 소위 말해서
벌떼처럼 가더라고요. 어디 좋다 하면 우르르 가서 사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거 사면서 그때 당시에 저도 근데 아 나도 그래도 하나라도 사볼까 이 생각을 저도 네.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었던 게 그래도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네.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던 건데 그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옳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또 저도 많이 흔들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가서 매수하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있고 금매에는 많아야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그 한두 개만 사는 게 맞는 건데 차로 가서 사면 그 금매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가격으로 다 비싸게 사는 셈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일단 살 때 수익이 저는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싸게 살 수가 없으니까 수익 보기가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투자는 나중에라도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투자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투자 시 투자 원칙 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데 보면 학원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실 사이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아실 네. 사이트. 그래서 거기 참고하고 그리고 저는 참고만 하고 무조건 현장을 가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원가마다 분위기가 지방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네. 서울, 경기도 학원가가 나름 있지만은 그 나름 학원가에서도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통건물 학원이 있고 어디는 학원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막 1층에 식당이 있고 고깃집이 있는데 2층, 3층, 4층에 그냥 학원만 있고 네. 예, 근데 소위 말하는 대치동이라든가 뭐 평촌이라든가 메인 학원가는 1층에 보통 뭐 카페라든가 분식집이라든가 학원 수요에서도 많이들 받쳐주는 수요들이 많은데 그 조그만 학원가들은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장을 가서 많이 비교를 해보라고 하죠.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매수할 때 최소한 진짜 적어도 3번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어떻게 부동산 그 큰 돈 들어가는 그 상품을 가자마자 턱 하니 이렇게 사는지 네.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좀 많이 가볼수록 실패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토지 투자도 좀 네.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가장 메인 투자가 토지 아닌가요? 요즘에는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토지를 사실 했던 이유는 그 주택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지방 소도시까지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은 사실 너무 맞지도 않고 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땅 부자라는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네, 집 네. 부자라는 얘기보다는. 네. 그래서 토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듣고 이제 성적인 선생님 강의도 들었지만은 많이 유튜브 공부도 하고 네. 그리고 토지는 확실히 현장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요. 네. 제가 그래도 거의 현장도 많이 가고 해서 1년에 운전을 거의 한 4만 킬로 하거든요. 이야.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수도권 위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사고 예,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죠.